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장중에 좀 가상발전소라는 좀 뭐 몇 번 본 단어이긴 한데 오늘 또 시장에서 부각을 시켰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도 좀 만들어내고 좀 상승률을 보여준 테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가상발전소에 대한 관련 종목들 간단한 정리 영상이고, 자, 오늘 이제 뉴스는 이거였어요. GM이랑 포드, 구글. 그래서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특히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뭐 포드는 모르더라도 GM이랑 이제 구글, 특히 구글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되면 알 법한 기업들 세 곳이 손을 잡고 가상발전소 요 사업에 좀 뛰어든다. 그리고 전력 효율 오를 거다. 자, 그래서 이게 10일, 현지 시간 10일에 가상발전소 파트너십 요 회사 3명이서 파트너십을 좀 발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오늘 좀 부각이 됐고, 이름만 대면은 일단은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가상발전소, 전 처음에 이 가상발전소가 옛날에 처음 봤을 때 뭐 버추얼 메타버스 발전소 뭐 이런 느낌을 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뭐 발전을 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좀 그런 쪽인 줄 알았는데,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아니죠. 가상발전소. 그래서 저 VPP라고 하고 약어가, 그다음에 버추얼 파워 플랜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분산되어 있는 그 에너지들, 전원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시골 가면은 이제 각각 집마다 뭐 태양광이 좀 설치되어 있는 집들이 꽤 많죠. 태양광. 그래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집들 다 원래 개별이잖아요. 태양광 설치된 집들이. 근데 이제 그것들에서 나온 전력을 묶어서 가상 발전소를 통해 여기서 관리하고 다시 뭐 재공급하고 뭐 판매하고 싶으면 판매하고, 이런 좀 통합적인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관련주는 대부분 한 달이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 화력발전소나 풍력발전소, 그 다음에 뭐 지열발전, 아니면 원전, 이런 것들을 각 가정집에서 만들진 않죠. 사실상 각 짜잘짜잘한 집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태양광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일개 집에서 하나 집에서 뭐 화력발전소를 집에다 만들어 놓고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집 위에 그 풍력발전 선풍기 날 블레이드라고 하죠. 그런 거 크게 해가지고 막 돌리고 그런 집은 거의 없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당연히 흔한 거는 태양광이에요. 집에서 뭐 화력발전을 할 리도 없고 뭐 어디 석탄 떼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애들은 거의 다 메인으로 좀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된 그런 가정집들을 좀 타겟팅하는 개념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전력은 중앙 집중형, 즉 방금 말씀드렸던 화력발전소 아니면 원전 등 이런 거에서 이제 메인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해가지고 각 집으로 갖다 전달을 하는 상황이죠. 즉 이제 가장 큰 메인 뭐 발전소, 원전이든 화력발전소든 여기서 가장 큰 에너지를 생산해서 각 개별적인 뭐 사용처, 뭐 집 하나 A, B, C 이런 곳으로 갖다 이렇게 좀 전달하는 식인데, 이제 미래에는 이런저런 소규모 발전, 특히 방금 설명드렸던 거 이제 태양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들이 에너지 생산을 하고 그거를 또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상발전소 키워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가상발전소에서 조금 더 엮이는 게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런 완충된 전기차가 이제 2차 전지잖아요. 해가지고 차가 있는데 좀 탱크 같네요. 그래서 이 차가 배터리가 풀 충전 완충이 됐어. 근데 이제 차 보유자 입장에서 나 이거 다 쓸 필요는 없는데, 조금 이거 내가 뭐 2차 전지가 100% 가득 차 있으면은 한 3분의 1 정도는 난 지금 필요 없는데, 이거를 지금 전기 가격이 봤더니 비싸면은 지금 팔고 전기 가격도 저렴할 때 다시 충전하고, 이런 것처럼 뭐 판매하는 시스템, 뭐 ESS랑 막 엮이고 할 텐데, 이런 것도 좀 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가지고 전력 수요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오늘 붙은 뉴스 외에 좀 찾아봤더니
테슬라에서는 202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이 가상 발전소를 좀 호주에 구축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존재를 하고, 그 사업에는 약 9천억 정도 가량 투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좀 화려하긴 한데 사실상 이게 지금 당장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개념 기술은 될 것 같기는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효율이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저는 조금 아직은 갸우뚱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런 대기업들이 또 뭐 아무 생각 없이 진출을 하는 건 아닐 거고, 꼭 뭐 개인들 그 사고 팔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요 뭐 관리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통합적으로 갖다가 더 효율적인 스마트 그리드랑 같이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내용 재료를 봤을 땐 전 개인적으로 그냥 좀 하루 이틀 반짝하고 말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막 키워드를 봤을 때 뭐 엄청 와 이거 뭔 기술이야, 신기술인데 대박이다, 이런 것까지는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뭐 이제 뭐 발전소라고 하니까 뭐 발전소? 가상 발전소? 뭐지? 이런 느낌도 있기는 한데, 일단 주식시장에서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혹은 이 뒤에 나중에 뭐 이런 기업들에서 직접적인 뭐 투자, 오늘은 뭐 이제 발족이지만 투자부터 해가지고 뭐 판이 커진다거나, 혹은 테슬라 아까 전에 그 호주의 가상 발전소 요거 뭐 구축, 이것도 뭐 2022년 뭐 작년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이 또 엮이거나 키워드 묶이고 하면은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SATE, NG, TENG부터 해가지고 대명에너지, 누리플렉스, 지금 시간에는 조금 하락이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움직였었고,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간 SATENG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에 미국 사업부가 가상발전소 구축에 대해서 좀 실증 사업, 그래서 이 회사의 미국 사업부 안에 있겠죠. 그리고 그 사업부에서 이 VPP 구축 실증 사업을 뭐 진행 중인가 봅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에 안에 내용이 있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에 가상 발전소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부터 이제 기술 개발까지 뭐 추진을 한다. 그리고 이제 누리플렉스는 부산 도시가스랑 2018년에 이 가상발전소 VPP 사업 공동개발 MOU에 대해서 협약을 했던 이력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G2파워는 ESS 및 G2파워는 뭐 또 최근에 원전조, 얘가 원전 엮이는 것도 일단 이런 내용 때문이긴 하거든요. ESS 그래가지고 뭐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것도 같이 엮이는데, ESS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제조 및 판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대표가 인터뷰에서 요건 상장 전 G2파워가 언제 상장을 했죠? 조금 되긴 했는데 코로나 시즌 그 안에서 했었거든요. 2022년 4월. 그래서 요 전 한두 달 전 2022년쯤에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가상발전소 사업 영역 확대도 좀 예정이다, 뭐 이런 것도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S에너지는 보통 대명에너지랑 같이 그린 뉴딜 태양광 쪽에서 움직였던 앤데, 자회사 S파워가 AI 기능을 활용한, 이거는 좀 신선하긴 하더라고요, 내용은. 그래서 이용해가지고 발전소 운영 중앙관제센터인 지니어스라는 거를 오픈을 했고, AI 기능을 활용해서 발전량 예측, 그 다음에 이제 가상발전소 시스템까지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완성했다. 요게 2021년 뉴스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광명전기는 2022년에 스페인 태양광 발전소 솔라릭이라는 기업이랑 이제 기업이 아니죠, 발전소 같은 솔라릭이라는 곳이랑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 그 내용이 이제 태양광 발전 O&M 사업이랑 가상 발전소 사업 등등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결합을 하고 서비스 제공 향상 목표, 그래서 이제 가상 발전소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서정기전은 뭐 요 밑에 서정기전, 한전사업, 비츠루테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 이쪽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뭐 가상 발전소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는 거는 지금 이 가상 발전소라는 사업 뭐 요 키워드이긴 한데, 그 내부로 들어가면은 결국 전력에 대해서 저장을 하는 공간, 즉 ESS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는 거 시스템, 그래서 요런저런 좀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뭐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랑 같이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시장에서 이제 메인으로 좀 부각됐던 거는 이쪽 위에 애들이긴 합니다. 또 시총이 상대적으로는 가벼운 세력주 애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량주들도 좀 있기는 해요. 하나솔루션 우부터 해가지고 뭐 서정기전, 뭐 옴니시스템, 뭐 포스코 ICT, LS 이런 것들은 싹 다 그 스마트 그리드, 뭐 전력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던가 조금은 엮여 있는 그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단 시장에서 메인으로 부각이 된 거는 얘부터 이렇게 좀 있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얘네가 뭐 사실상 지금 시장에 뭐 대부분 종목들도 그렇고 아직 좀 차트에서 뭐 엄청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밀리다가 밑바닥에서 좀 부각된 거, 뭐 SATANG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4,000원 위에서 자리를 잡나 그런 부분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재료는 좀 엄청 큰 느낌은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뭐 오늘 내일 반짝하고 말던가 아직은 좀 추가적인 뉴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명에너지는 얘는 오늘 일단 장기평 이렇게 좀 부딪히고 그 주변에서 멈추긴 했는데, 얘는 또 밀려 내려오면은 사실 태양광 쪽이 좀 메인으로 움직였던 애긴 해요. 대명에너지는 태양광도 하고 풍력에너지에 또 엮여 있어서 그린 뉴딜 키워드 부각되면은 또 밀리다가 이런 구간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누리플렉스는 스마트 그리드 키워드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은 좀 차트만 봐도 만만해 보이진 않죠. 계속 코로나 시즌에 고점에서부터 계속 시원하게 밀렸던, 이거 좀 증거금 100%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증거금 100%가 아니었나?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누리 들어가는 것 중에 좀 재무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재무 보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얘가 뭐 어차피 기업 같이 투자를 할 건 아닌데, 일단은 재무가 나쁘면은 상패 시즌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해당되는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S에너지, 얘는 대명에너지랑 좀 같이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죠. 대신에 이쪽이 종목 시총들이 조금 너무 가벼운 건 있어요. 800억, 700억, 600억 엄청 좀 깃털 같은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광명전기도 오늘 이런 식으로 장기평 좀 돌파하면서 부각을 시켰지만 최소한 이런 거는 위에서 버텨주는지 그런 걸 봐야겠죠. 그리고 신성ENG도 태양광 세력주로 좀 이름을 날렸던 2020년 이렇게 태양광 키워드로 시원시원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포지션만 봤을 때는 이렇게 좀 1차 상승 고점 그 부분에서 뭐 지지 저항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좀 대금도 그렇고, 오늘 사실 얘네가 테마를 이루긴 했지만 대금 같은 게 엄청 아쉬워요. 뭐 하나솔루션은 4만원까지 밀렸다가 이번에 좀 튀어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는 좀 우량주다 보니까 뒤로 좀 빼두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 테마는 그래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라도 혹시 키워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